주위를 좀 둘러보세요.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로움은 견딜만한지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먼저 말 걸어주세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빌리 조엘이었습니다. Just the way you are. 다정님이 배추 전에 저녁 먹고 있다가 8시다 하고 유튜브 틀었습니다. 주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다정님. 네. 빠르게 달린다 소닉님. 애청자들은 기억하시죠? 이분. 네, 주디 오랜만에 출첵해요. 추워서 적응이 안 되네요. 예, 안 보이시더라고요. 실성사이다님. 2주 만에 출석하게 됐네요. 네, 튄 줄 알았습니다. 튀면 좋게 못 끝납니다. 여기. 네. 요새 날씨도 춥고 뭐 다른 일 많다고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참 추적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요. 튀지 마시고 다른 방송에서 걸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우리끼리 잘 지내시자고요. 월요일은 노래나 들읍시다 있는 날이죠. 기억하시죠? 오늘 밤은 7년의 밤 종이의 기원을 쓴 정유정 작가님 모십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특별히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자, 영화 제작자 이런 사람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작가님 나오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로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대신 물어보고 대답 받아드릴게요. 문자는 샵 0951 아시죠? 50원 듭니다. TBS 앱이나 카톡으로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정유정 작가님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답과 선물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 얼른 오세요. 들어오세요. 느와르 달디가 물질 우리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달디. 이번 주에도 행복하고 행운이 깃든 한 주가 돼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고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주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닌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0853님 마트에서 일하는데 춥다면서 딸이 사준 기모 청바지가 저한테 너무 길어서 접고 일하네요. 다리가 짧아진 걸까요? 그렇다고 뭐 많이 짧아지시는 그렇지는 않겠죠. 네. 따님이 따뜻하라고 접고 일하면 더 두꺼우니까 더 따뜻하라고 저렇게 큰 거 사주셨나 봅니다. 딸이 뭐 기모 바지 사주고 좋네요. 고소하시겠네요. 조용히님 퇴근하면서 붕어빵 10개 샀어요. 배고파 야곱야곱 먹으니 2개가 개 눈 감추듯 더 먹으면 집에 있는 애들이 모자르다고 할 것 같아서 침 꿀꺽 삼키며 참았습니다. 아이들하고 붕어빵 먹는구나. 너무 좋네. 이분은 어떻게 알았지? 기자님 오늘 광화문에서 도를 아십니까? 남녀에 걸리셨다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가벼. 주진우를 몰라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으시더니 공덕을 많이 쌓으셨어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빵 터졌죠. 제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저를 그 여자분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눈매가 좀 무섭고 항상 그 성난 얼굴로 급히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를 아십니다 이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한 20년 만에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지? 신기해라. 0620님 주진우님 나이를 오늘 알게 되었어요.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동갑이네요. 요즘은 40대 중반을 훌쩍 넘어 50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의 제 나이가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저보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갑장을 보며 존경스럽습니다. 화이팅. 네. 73년 소띠입니다. 네. 뭐 존경스러울 것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반갑다니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네. 1333님
내일 연차 쓰고 지금 당일치기로 강원도 출발 직전이에요. 와우. 언니랑 같이 가는데 자매가 최고다. 네. 최고죠. 언니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그렇게 현금을 터넣는 사이면 굉장히 우애가 깊군요. 행복하네요. 출발 직전. 너무 좋다. 잘 다녀오세요. 강원도 가고 싶다. 저도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울 때는 가끔 친한 형들하고 강원도로 된장찌개 먹으러 갔었는데 가고 싶다 강원도. 네, 부럽네요. 자매간의 우애 깊으시라고 또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1840님, 다음 주에 제대하는 동생이 말년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문자를 보냈네요. 누나, 나 휴가 나가서 데이트 해야 하는데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얘를 어쩜 좋죠? 제가 돈 많은 줄 아나 봐요. 그래도 군인인데 줘야지. 동생인데 어떻게 하겠어. 동생을 버리든가. 버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 부모님, 이거는 동생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님한테 따지든가요. 저 동생도 누나 동생으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 주세요. 지금 주면 동생이 훨씬 가치 있게 잘 쓰고 나중에 누나한테 잘할 거예요. 버릇없이 계속 용돈 달라면 어떻게 할까?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주세요. 동생인데 어떻게 하겠어. 버릴 수 없잖아요. 네. 아까 도를 아십니까? 그럴 때는 따라가서 햄버거 사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해법을 주셨는데 그런 거는 네. 저는 알아서 할게요. 네. 요새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착한 분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재밌었습니다. 요새 아쉽다고 애인하고 헤어진 것 같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존박입니다. 이상한 사람. 정유정, 이 작가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코패스 3부작을 완결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만난 사람들은 다 따뜻하고 유쾌하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7년의 밤, 종의 기원, 지니를 쓴 우리 정유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노래나 들읍시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을 하다가 수줍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내성적이시군요. 네. 예. 좀 부끄러움 많이.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요? 네. 네. 청취자들께서 미인이시다. 완전 동안이시네요, 작가님. 예.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네네. 저희 청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격이 있어요. 네. 안목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도망가세요. 취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얘기 잘 듣습니다. 네. 소설을 써야겠다. 네. 이 생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기 때부터 했어요. 그래요? 저는요. 예. 문학소녀였군요. 문학소녀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야기꾼을 지향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했습니까? 예, 초등학교 때 제가 전라도 한평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전라도 한평이 지금은 그래도 나비축제니 해서 조금 알려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깡촌이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서커스단이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 서커스단이 들어와가지고 어린애들은 서커스를 못 보잖아요. 동네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어울리면 여자아이가 별로 없고 남자애들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남자애들 사이에서 여자 하나가 끼면 공주 대접을 받을 것 같죠. 근데 아니거든요. 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만약 축구를 한다 그러면 주전자 심부름이나 하고 네. 이럴 때 내가 언젠가는 이 무리에 대장이 한번 되어봐야겠는데 언제 이게 될까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서커스단에 애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제가 할머니를 따라서 우연히 가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만담꾼들을 만났어요. 장소팔 고춘자 아시죠? 네, 알죠. 네, 그분들처럼 유명한 분은 못 왔고 시골 약장수 섞었으니까 그냥 이름 없는 분들이 올라와서 흥부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흥부전 되게 재미없잖아요. 권선징악 같은 그런 따분한 주제에다. 네. 근데 그분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흥부가 얼마나 게으른가에 대한 고찰을 들려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낮에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밤에만 부지런해가지고 애를 11명이나 낳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애를 11명이나 낳았는데 밤에라도 부지런하니까 좋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 놀부가 쫓아냈어요. 나가서 네. 밥값을 하라고. 그래서 산으로 쫓겨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무로 우렁쾅쾅 찍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수수깡 잘라가지고 집을 짓는 통에 애들하고 자면은 막 이렇게 발을 뻗으면 담장 밖으로 발이 나가고 이런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다가 돈이 없으니까 애들을 다 홀라당 벗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 옷을 구해야 되는데 뭐 어디 동네 이렇게 동구 밖에 떡다리 밑에서 거지들이 버린 멍석을 가져다가 구멍을 11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둘러 씌운 거죠. 그러니까 옷은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한 놈이 화장실을 가면 나머지 10명이 다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명이 넘어지면 나머지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외웠어요. 그 맞아요. 디테일을 그때 다 외우셨군요. 네, 거기서. 그걸 다 외워가지고 가서 제가 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공터로. 네. 그랬더니 애들이 제가 간이 부었나 왜 우리를 부르고 그런다고. 그러면 보통 돈 뺏거나 그렇죠. 보통. 예, 그렇죠. 근데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 예. 보따리를 풀으셨군요. 예, 애들 앞에서 만담꾼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애들 앞에서 그렇게 흉내를 내니까 그날 애들이 다 쓰러졌어요. 네, 너무 완전히 재밌다고? 예, 제가 태어난 이래로 완전히 저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해야겠다. 날마다 애들 앞에서. 그래서 날마다 나의 진가를 그때 예. 보여줬군요. 집에 가서 날마다 책을 읽었죠. 그리고 그걸 애들 앞에 가서 제가 막 변형을 해가지고 만담꾼처럼 얘기를 계속 해주고. 예,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글쓰기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글쓰기 대회 나가면 상을 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이 글로 써가지고 작가가 되어야겠다. 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작가가 되면 다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오호, 네. 말을 잘했고, 그 다음에 또 디테일에 강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도 했고. 진짜 이야기꾼을 만나셨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담꾼 작가님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냥 재밌는 소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재밌는 지금 소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이야기를 잘하는구나. 내가 글을 잘 쓰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 꿈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네. 소설을 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네. 간호대학 갔어요. 네. 왜 간호대학을 가셨어요? 저희 엄마가 반대하셨어요. 아. 우리 시절만 해도 이렇게 문학을 하면 굶어 죽는다. 뭐 술 마시고 폐인돼서 이렇게 네. 뭐 죽는다. 네, 그런 뭐, 사람도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이제 외삼촌이 네. 그 희곡을 쓰셨는데요. 술 많이 드시고 등단을 못 하셔가지고 네. 돌아가셨어요. 아. 나중에는 또 이제 아프시고 그래요. 그러셔가지고. 어머님이 좀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간호대학 갔어요. 이제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주입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 인생을 책임질 직업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어머니가 떠안긴 거죠. 성격상 네. 글을 좋아하고 뭐 얘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그 간호사하고 이게 잘 맞던가요? 안 맞죠. 안 맞았어요. 네. 5년 동안 제가 중환자실에 근무했어요. 네. 처음에는 응급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에요. 근데 되게 간호사들 응급실 가면 그 다음에 좀 편안한 데 보내주는데 저는 중환자실을 보낸 게 환자 보호자더라고. 트러블이 자꾸 있는 거예요. 성격이 말하자면 좀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렇게 좋으시게 생겼는데. 네.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 중환자실로 보내서 제가 지금 작가들에게 세계관은 거의 뭐 전부나 똑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세계관을 중환자실에서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조금 굉장히 예민하고 네. 본성을 많이 보이고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20대 때 머릿속만 50대가 돼요. 네. 죽음을 날마다 보고 또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근본 본성을 이렇게 매일 보게 되다 보니까 애늙은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의 어떤 부분이 보면 굉장히 깊고 심오한데 그 고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보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예. 그래요. 집안에 누가 예. 크게 아프거나 이렇게 예. 중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항상 접하고 맞아요.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저 엄마가 제가 중환자실 있을 때 근무할 때 3년 동안 제가 있는 병원에서 입원하셨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근무하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제 인생에서 이제 가장 큰 상처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병원에 근무를 못 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제 병원에서 나오셨네요. 예, 직장을 옮겼죠. 간호사 5년, 회사원 생활 9년. 그래서 토탈 직장 생활 14년 했어요. 14년을 하셨어요?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인데 1928님 7년의 밤 읽으면서 글에 놀라운 전개에 충격에 빠져 있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제가 작가님께 궁금한 건요. 어떨 때 나 잘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약간 이 독자님은 분명히 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보고 나서 충격받았고 그래도 밝은 세상 네. 세상의 가치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편이에요. 뭐 네.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게 물론 재미는 있죠. 근데 그게 네.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걸 보는구나 이런 것보다는 유일하게 제가 내가 살아있어서 이런 걸 보는구나 했던 건 딱 한 번이에요. 히말라야 갔을 때. 예, 5,160m 그 소롱라패스라는 곳에 올라갔었거든요. 넘었거든요. 거기를. 엄청 높게 올라가셨네요. 네, 거기 이제 안나푸르나를 한 바퀴 도는 건데요. 네. 거기가 이제 제일 높은 곳이 5,160m인데 5,460m구나.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살아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다니 이게 좀 경이로웠어요. 내일도 여행 가시나요? 아니요, 내일 이제 해외 행사 제 책들이 이제 아. 해외 번역이 많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특별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애들이 좀 스릴러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제 스릴러가 마음에 드나 봐요. 네, 독일이나 이 동구권, 네. 스칸디나비아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네. 뒷얘기는 조금 이따가 들을게요. 7년의 밤 얘기하니까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7년의 밤 제가 오늘 교보문고에서 네. 뒤에 봤더니 106세든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첫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띄워주시겠습니까? 람슈타인 노래, 람슈타인 독일 무터. 밴드입니다. 네네. 네. 또 어떤 곡인가요? 무터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이거를 종의 기원을 쓸 때 날마다 들었어요. 날마다 들으면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왜 이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습관이 그 작업을 시작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러 제 책상 앞에 앉아요. 그랬을 때 커피 한 잔 들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어폰 꽂고 음악 듣는 건데 그 새벽에 듣는 음악이 메탈이에요, 주로. 고딕 메탈, 뭐 데스 메탈, 네. 그리고 람슈타인 같은 이렇게 익스트림 메탈 이런 것들을 듣거든요. 근데 종의 기원을 쓸 때는 그 새벽에 일어났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이 무터예요. 네. 무터를 들으면서 저희가 종의 기원으로 넘어가시죠. 무터 들었습니다. 밖에서 작가님이 내가 주기자를 인터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셔도 됩니다. 어쩐지 그 음악이 나갈 때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님은 계속 묻고 있고 그래서 이거 뭐지 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작가님한테 말리고 있습니다. 정치자 의견 저렇게 예쁜 얼굴로 스릴러물을 쓰다니. 네, 그렇죠. 기괴하죠. 새벽 3시에 커피와 메탈, 기묘한 조합입니다. 진짜를 아는 언니시네. 무터가 엄마란 뜻인데 이 노래가 이렇게 무거워요. 엄마를 저렇게 기괴하게 불러서 되겠어요? 네, 내용이 기괴해요. 네, 많이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엄마를 그러니까 딛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런 내용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폐륜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을 쓸 때 네. 이걸 많이 들었죠. 5877님 저는 종의 기원 읽다가 무서워서 덮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결말을 몰라요. 정유정 작가님 책 읽을 때면 밤새 읽습니다. 다음 날까지 못 기다리고 손에 놓기 아쉬운 그런 책 있잖아요. 종의 기원도 영화화됩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주인공이 어떤 배우입니까?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그래요? 관여를 잘 안 해서요. 영화 쪽은. 네. 그렇습니다. 제 친구 유승환 감독도 네. 작가님 작품 나오면 되게 네. 열광하면서 저한테 막 좋아하면서 얘기하면서 읽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자, 14년 동안 간호사를 하시고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난 이제 그만하겠다. 글을 쓰겠다. 이렇게 하고 네. 도전합니다. 거기부터 멋있어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네. 내가 집만 사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20대 때 가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처녀 가장으로 동생들 보살피며 살면서 내 인생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나는 집 사면 그때부터 내 인생 갈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 뭐든지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별도 따고 그렇죠. 그때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연애했을 때 남자가 다 해주겠다고 할 때 그때 약속을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때 받아놔야 돼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6년 만에 집을 샀어요. 둘이 이제 맞벌이를 해가지고. 훌륭하시네요. 예, 저는 안 훌륭해요. 남편이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집을 샀는데 집 사고 바로 그 해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정말로 그걸 그만두겠단 말이야 하는 일단 남편이 굉장히 착하군요. 네. 착하군요. 흔들리더니 그러더니 뒷베란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뒷베란다 가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울기는 안 하고요. 그럼 뭐 담배를 했을까요? 피우거나 아니면 한숨을 막 땅이 꺼져라 쉬었겠죠. 그래서 와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남자네. 예, 그래서 6년 동안 제가 그 습작 기간이 6년이에요. 11번 떨어졌어요. 문학상에서. 그래요? 문학상을 받아야만이 우리나라는 등단하잖아요. 예. 첫 번째 문학상을 청소년 문학상인가 예, 그랬죠. 맞아요. 네. 예, 세계 청소년 문학상 받기까지 11번을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직장만 그만뒀을 뿐이 아니라 이 말 하면 제가 남편 자랑을 한다 그러는데 네. 남편 자랑은 아니고요. 지금껏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런데 고시생 뒷바라지 하듯이 뒷바라지 해줬어요. 그래요. 네, 훌륭하시네 남편이. 네, 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후배들이 예전에는 이런 말 지금 하면 참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후배들이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좋은 남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이랍시고 했었어요. 네. 그걸 조언이라고 하세요? 네. 다 좋은 남자랑 하고 싶지, 좋은 사람이랑. 네. 근데 결혼하면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네. 예, 근데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죠. 오늘 남편이 훌륭합니다. 유키님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멋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래 남편이 이게 또 그때 내가 뒷바라지 했더니 정유정이 돼가지고 나타났어. 100세씩 찍고 막 계속 책 팔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그 믿음이 남편은 존중받을 만합니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이거 서율님 이런 얘기 왔는데 영화하고 책은 다를 수밖에 없고 전혀 네. 다른 영역이잖아요. 이 스토리를 시간과 네. 공간을 나누어서 한 네. 장면으로 한 이야기로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원작과 달라서 좀 안타까웠어요. 막 이런 네, 분이 맞아요. 좀 있어요. 예, 맞아요. 네. 많으세요. 많죠. 네. 많았어. 저는 사실 영화 좋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판 권 팔고 나면 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만들든지. 그럼요. 네. 그리고는 소설까지 가는데 몇 번을 그냥 붙은 게 아니구나. 예, 11번 떨어졌어요. 정말 좌절할 때 많았죠. 네. 어떤 얘기는 이 얘기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 안 되면 네. 어떻게 하지? 땅굴로 들어가고 싶죠. 땅굴 파고. 네.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서 뒤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 자신한테. 너는 작가가 되고 싶으냐, 글을 쓰고 싶으냐, 이 질문을 항상 했어요. 네. 작가가 되고 싶으냐는 직업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주진우 기자님처럼 이렇게 방송하거나 이런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글을 쓰고 싶으냐는 자유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네. 내가 욕망하는 것이고 그 욕망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던질 때마다 그래 내가 작가로서 성공하지 못하고 등단하지 못해도 나는 글 쓴 거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도 이제 작가님이나 이제 영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대본 많이 봐주는데요. 아주 작은 그 모티브, 작은 소재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잖아요. 맞아요. 이야기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팩트가 많아도 소재가 많아도 하나도 못 써먹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제가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면 너무 즐거워해. 감독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PD님들도 다 그런데 대가들도 저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는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좀 겁나요. 저도 쓰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작가잖아요. 저희는 네.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네. 근데도 저희도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작가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소설이 이번 지니지니가 6번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단 전에 낸 게 3권까지 합하면 9번째 소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없고 너무 무서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소설은 익숙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처음 쓴 것처럼 막막해요. 마치 요만한 꽃삽 하나 옆구리에다 딱 차고 알래스카 설원에 서서 내가 이 알래스카 설원에 눈을 다 치우고 여기다 도시를 건설해야 돼야지. 네, 꽃삽 그렇죠. 하나로. 그렇죠. 그거 얼마나 막막해요. 그런 기분이에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저희 청취자 중에서도 그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네.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금방 제가 드렸던 질문. 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싶냐? 글을 쓰고 싶은지.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는 답이 나오면 써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야기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나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 다 이야기거든요. 예. 모든 인간은 그 이야기의 어떤 유전자를 타고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적 재능은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있다고 봐요. 그걸 누가 얼마큼 끄집어내서 자기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직업 작가가 될 수 있고 못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문학적 재능을 다 가진 건 아니에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싫어요.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없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것도 하기 싫은 것도 안 하는 거죠. 저는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노력하는 재능이 좀 필요해요. 노력하는 재능? 네.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재능이 필요하고 저는 누구를 쫓아가는 건 좋아요. 뭘 캐고 막 그렇게. 기자 본능이죠. 네, 그런데 글로 쓰는 거는 좀 괴로워해요. 그래서 빨리 쓰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빨리 쓰고. 그래서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첫 문장 하다가 첫 문장 쓰고 빨리 쓰고 도망갑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는 저는 고민 안 해요. 그래요? 사실 저는 첫 문장을 쓰려면 다음 문장을 못 써요. 왜냐하면 첫 문장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 문장을 못 써요. 그것만 고민하면. 그러니까 막 써놓고 첫 문장은 쓰는 게 아니라 찾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7년의 방 첫 문장이 나는 내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를- 사형집행인이었다. 네. 이 문장이 첫 문장을 이걸 써야지 쓴 게 아니에요. 첫 문장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쓴 문장 중에서 가장 첫 문장으로 어울릴 법한 문장을 가져다 첫 문장에 넣고 첫 단락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 네. 근데 첫 문장에서 시작하는 작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작가에게 첫 문장은 소설을 시작하는 시작점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찾아다가 앞에 붙이는 위치가 이게 이 첫 문장으로 가장 명확하다 해서 갖다 놓는 그런 거에 속하고 달라지죠. 깜짝 질문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네. 혹시 믿는
어디를 믿으세요? 저는 인간의 본능에는 네. 악한 부분과 선한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악한 부분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버튼이 딱 눌려지잖아요. 네. 평상시에는 그게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게 버튼이 딱 눌러지면 점화 버튼이죠. 우리 가스레인지 켜는 것처럼 네. 폭발하는 거죠. 이게 밖으로 나왔을 때 별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폭력성 같은 그런 거하고 만나면은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7년의 밤에 최현수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희 노래 듣고 가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얘기도 다 나눴대요. 벌써 시간이. 아, 진짜요? 네, 너무 시간이 아쉬워. 짧아요. 그죠? 어떡해. 노래 언제 다 들어요? 노래도 못 듣고 한 곡만 더 듣게 됐어요. 나 참 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제 네. 7년의 방. 그리고 이제 소설 됐고 이제 소설가로서 이제 꿈을 펼쳐야 되는데 다음에 초대해 주세요. 다음에 한 번 네. 더 나와 주십시오. 네. 네. 마지막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네, 볼가강의 뱃노래라는 러시아 민요예요. 그 노래 말고 다른 노래라는데요? 다른 노래 하래요? 네네. 저 이 노래 듣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은 뭐 클리프 리차드의 얼리 인 더 모닝 네. 할까요? 이 노래는 왜요? 지니를 쓸 때 이 그렇죠. 노래는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졌구나. 좀 네. 밝아졌구나.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초대해 주세요. 네, 다음에 네. 꼭 나와주세요. 네. 다녀오셔서 네. 꼭 기별해 주십시오. 꼭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arly in the Morning 클리프 리차드입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추천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할 때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물건들 꼭 있습니다. 망치, 지우개, 고무줄 이런 것들이요. 평소에는 뭐 잘 안 써서 어디에 잘 치워두지만 찾으면 꼭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삽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몇 개씩 굴러다닙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찾으면 없어요. 아니 줄자나 고무줄 같은 건 대용품이라도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필요할 때 급하게 찾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자고요. 꼭 그런 사람이 돼주자고요.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위로받을 곳이 없는데 그래서 헤매는 사람들한테 작은 위로를 주는 사람, 작은 위로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우와 뮤직박스 10cm의 쓰담쓰담 보내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쓰담쓰담 좀 해주세요.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